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서한명입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1월 5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은 김용도 안전도시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용도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많이 추웠는데 이번 주는 날씨가 좀 풀려서 다행입니다. 오시는데 불편함이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날씨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안전도시국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 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안전 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사업의 4건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안전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가스로 인한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가스 자동 차단기,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 그리고 간이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전 취약계층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환경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화재 및 가스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취약 계층의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으로부터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안전한 환경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내 화재 취약시설 겨울철 화재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총 27명이 경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올 초에는 군포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지난 22일 밤에는 서천의 대규모 전통시장이 전소되는 화재 사고 등 최근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소방서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총 251개소로 고시원, 공동주택, 전통시장,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목욕장업소, 그리고 숙박업소,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점검 인원은 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과 시청 자체 점검반으로 총 3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년 1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약 150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관리 사무실에 있는 아파트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비치 그리고 관리자 지정 등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5층 이하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사실 그 별도의 관리 사무실이 없고 소방 안전 관리자가 따로 선임되어 있지 않아서 아파트에 비해 좀 취약한 편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화재 대비에 취약한 점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런 취약점을 보완 조치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 점검과 병행해서 화재 대피 요령도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설치된 모니터로 화재 대피 요령을 송출 홍보하고 있으며 화재 대피 안내문도 화재 취약시설마다 부착하여 주민들이 화재 경각심 고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근본 화재 예방 특별 안전 합동 점검을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소화기, 화재 설비를 지원해서 단계별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수건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을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대상지는 동부동 권영 아파트 등 7개소가 되겠는데요. 사업 내용은 그 동네에 화분,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 마을 쉼터 겸 버스 정거장, 그리고 무단 투기 방지 로고 프로젝트 설치 등 시정 홍보 광고 횟수 설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그 총 사업비는 약 8천만 원이며 이 8천만 원을 각각 그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예산 배정되고 각 동에서는 이 예산을 직접 발주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의 취지에 따라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소규모 기업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들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복지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매뉴얼 개발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최초로 6년 연속 선정된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3년도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리시 보건소 대상지와 연계하는 이 사업은 6년간 지속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이 일회성 시범사업 위주가 아닌 관내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디자인 규정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통합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저희 구리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15.96%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 시도 곧 초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시 고령 인구 현황을 고려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배려한 공간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무장의 디자인이 아닌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체적인 설계 지침이 필요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엔에서 규정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은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그 복지시설은 건물 준공 시점에 따른 노후화의 편차가 매우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단계별 사업 개선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공건축물로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개방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통해 시민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하고 있는 구리시 복지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매뉴얼은 이동 환경, 이용 환경, 편의 환경 등 공통사항으로 구분하여 누구나 쉽게 매뉴얼을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이미지 그리고 예시 위주로 제시하고자 하며 경기도 최초 복지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자가 쉽게 찾고 목적지까지 합리적인 동선을 이동하기 위한
접근 공간과 주차 공간의 안전한 보행 통로 확보와 약자를 우선 배려한 유리 주차구역 지정 등 모든 이용자를 위한 세부 설계 지침 개발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만료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10월 관내 민간임대주택 3,442호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민원인의 높은 만족도에 이어 금년부터는 임대차 계약 만기 1개월 전에 신고 의무를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 주택특별법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자 알림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구와 더불어 다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민원 감소 등 우리 시 주거 안정화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인창천변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9월 착공 예정인 인창천 생태하천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인창천 주변 노후 밀집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란 보도정비와 조명, 간판 개선 사업 등 물리적인 환경정비와 그리고 주민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한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보건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시 최고 중심 상업지에 접하여 도심지를 통과하는 생태하천이 조성됨으로써 쾌적한 자연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그리고 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인창천 보건사업 준공 전후를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주민분들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공동체를 구성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